민주당은 벌써 이 공천 둘러싸고 갈등 조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. 검증 자체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라는, 왜 못 걸러냈느냐, 문제의 이 기준이 대체 뭐냐, 왜 자기가 국회의원 해야 될 이유가 당대표 지키는 거여야 해요. 이재명 대표를 본인들이 어떻게 수호해요. 이 민주당의 위기 상황의 핵심 원인일까요? 결국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 친명 인사들만 챙길 거야 라고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좋지 않은 평가 당연히 받겠죠.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고립 접견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. 다른 총리들을 만나가면서 약간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혼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좋은 평가 받지 못해요. 이낙연 대표도 너무 극단적이에요. 만나려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만난다면서요. 극단적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들만 불행해지는데 권력 투쟁으로 보이잖아요, 되게. 민주당은 벌써 이 공천 둘러싸고 갈등 조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. 총선 출마자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비명계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. 뭐 이거 비명계 학살 아니야? 뭐 친명 검증 아니야?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이낙연계로 꼽혀오는 뭐 최성 전 고양시장, 그리고 친명 조정식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 던졌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양산하고 있어요. 이거를 이분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제가 그분들 왜 부적격됐는지 내용을 안 봐서 평가가 안 되겠지만 비명계만 낙마하고 있는 건 일단 팩트가 아니죠. 그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막 시비가 걸려서 문제가 되잖아요. 네. 지난주만 해도 이슈가 그거였잖아요. 이경 뭐 부대변인. 네. 그 전에 그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정의찬 네, 맞아요. 씨였나요? 그분도 그렇고 해서 이게 꼭 비명계한테만 해당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친명 비명 다 해당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증 자체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라는 검증이 얘기들이 많이 있죠. 왜 정의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까지 했잖아요. 그 당에서 이게 왜 못 걸러냈느냐, 혹은 문제의 이 기준이 대체 뭐냐,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계속 이러지 않을까. 여기에 더해서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비례대표들이나 원외 인사가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,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. 근데 이게 뭐 표적 출마냐 아니면은 민주당의 현역들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가 없이 부딪히는 거다,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세요? 후자가 맞죠. 맞아요. 워낙 많으니까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친명계 인사들한테 붙으려 그러면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잖아요. 그럼 당내 유권자들한테 미움받는 쪽에 이제 몰리는 것이고,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배지를 달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전략을 구성하게 되잖아요. 공천권자한테 잘 보이는 것, 공천권자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한테 잘 보이는 것. 근데 그게 정치의 본령에 맞냐 하면 아니에요. 왜 자기가 국회의원 해야 될 이유가 당대표 지키는 거여야 해요. 내가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.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게 내가 이재명 대표 수호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. 이재명 대표를 본인들이 어떻게 수호해요? 이재명 대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들이랑 그다음에 국민들이에요. 국민들. 전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.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. 저도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. 뭐 하고 계세요? 저는 뭐 안 그러고 있어가지고 큰일 나고 있는 중인 거죠.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 밖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. 지금 이 민주당의 위기 상황의 핵심 원인일까요? 결국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했고 과거에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가치를 다 잃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 당력을 다 집중했었고, 이러한 비판들이 있는 과정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 친명 인사들만 챙길 거야 라고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좋지 않은 평가 당연히 받겠죠. 어쨌든 이 권력을 나눠 쓰고 비명계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, 그게 싫더라도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안 보일 거다. 좀 안타깝죠. 그런 측면에서는. 민주당에서도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변화된 모습 보여라 라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었거든요.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대로라면은 원칙과 상식도 뭔가 또 메시지를 낼 거 아니에요. 이재명 대표가 달라지지 않으면. 원칙과 상식, 그분들은 공천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거든요.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
정치 자체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. 그냥 그만둘 바에야 이 당의 정상성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이 변화할 기미는 솔직히 안 보이고요. 네.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총선은 정치 고관여층이 어떻게 보는 것과 무관하게 대통령 평가로 그냥 치러지는 거거든요. 대통령? 네. 그 일반 국민들이 친명이 누군지 비명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?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율 따라서 그냥 투표장에서 결정해버리는 거라서 민주당이 키를 갖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. 다수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좀 보조해줘야겠다, 지원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이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고 부정 평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야당이 쉽게 안 변해요. 그냥 심판론으로 가거든요. 당이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바깥에 이 총리가 봉합 시도에 나서고 있어요.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를 막아야 되고 이재명 전 대표가 포용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같이 가야 이기지 않겠냐.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나눈 것 같고요. 어떻게 좀 명락 두 분의 만남이 가능해질까요? 이분들의 봉합 시도로? 아니, 근데 어쨌든 전 이재명 대표가 바뀔 생각이 없이 이낙연 네. 전 대표의 고립 작전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해요. 이미 고립시키려고.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려면 현역 의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현실 네. 정치에서 현역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현역들이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전략위원장의 안규백 의원이었나요? 하여튼 네. 네, 뭐 그런 정세균계라고 불리는 네. 이른바 그런 의원을 또 앉혔고 또 다른 총리들을 만나가면서 약간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혼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못 나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나가지 그런 생각이 못하게.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뭐 여야 마찬가지인데 네. 권력을 쥔 쪽이 먼저 내려놓고 변화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통합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권력을 쥔 쪽은 난 고립 작전 쓰고 난 안 바뀔 거야 이렇게 나가면 글쎄요 그럼 좋은 평가 받지 못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. 여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앞으로 할까요? 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도 너무 극단적이에요. 음, 만나려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만난다면서요. 그렇게 지금 조건을 달고 있죠.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?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대통령이랑 만나서 뭘 풀겠다. 그러려면은 퇴진해라. 이 조건인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들만 불행해지는데 이낙연 대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낙연 대표가 네가 저기 대표하는 이상 나는 너가 안 만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왜 다 이 어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. 사실 권력 투쟁으로 보이잖아요, 되게. 네. 예. 이런 총선 상황에서 당이 어수선할 때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 인물들이 그런 거물급 중진 대권 주자 인사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갈등의 선봉장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. 멀쩡한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부겸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부겸형. 개인적 친분을 개인적으로 뭐 요새는 부겸형이라고 안 하고 총리님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랑 하등 상관없는 이 개인적인 감정, 정치인들 개인적인 사감, 네. 삐짐, 억울함 이런 걸로 지금 막 이 언론과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김부겸 총리 같은 분들이 가만히 있기에는 답답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김부겸 총리랑 연결돼 있는 이낙연 대표랑 뭐 한 그 얘기들은 99.9% 다 이낙연 총리 쪽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로 알고 있습니다. 굉장히 양쪽이 다 이게 엉망진창이죠.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. 네. 뭐 공천 갈등, 명락 갈등, 뭐 바깥에 이제 뭐 한동훈 비대의 영향으로 연말 연초 민주당도 좀 격변을 맞을 것 같으니까요. 지켜보도록 하고요.